안녕하세요. 퇴직 공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퇴직 후 아파트 경비로 재취업에 성공하신 전 사무관님의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입은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맡은 구역에 대해 순찰하는 일입니다. 흔히 부르는 말로 경비원이죠. 아파트 경비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큰 이유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직에 재직 중인 20대 아이들이 둘이나 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수입은 아직 크지 않거든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수입도 적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국어 보급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책상 업무만 평생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직은 굉장히 낯선 업무였습니다.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지인들도 별로 추천은 안 하더군요. 평생 책상 앞에만 있던 사람이 현장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격일제로 근무해야 하는데 체력이 되겠느냐? 같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사무일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 일도 매력적이었고 격일제 근무를 하면 오히려 하루는 온전히 내게 투자할 수 있으니 이만한 직업도 없다 싶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거리로 이어진 것이죠. 경비 업무에 대한 시각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루하루 일거리 안에서 재미를 찾다 보면 정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주변 시선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은퇴 직후에는 건설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도와주는 단기 사무직 일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회사 사정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영 자리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현장 업무가 주였고 사무직 같은 일자리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 인사하며 지내던 저희 아파트 경비분이 생각났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인데 꽤 오랫동안 정정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니 경비직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 업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시간 날 때마다 경비분께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대로 경비 교육도 받고 이수증도 얻은 다음 구직 등록을 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담당자는 제 이력을 보더니 공무원 출신인데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하고 알선을 요청했습니다. 그제야 일자리 정보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만약 구직 알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직접 담당자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법이니까요. 퇴직 준비 중에 어려웠던 점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로 연수 기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30여 년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던 생활 리듬이 깨지고 나니 처음 6개월은 몸도 마음도 근무할 때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일상에 치인다는 핑계로 퇴직 이후를 계획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60이라는 나이도 애매하기만 했습니다. 젊은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퇴를 먼저 경험한 외삼촌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자주 뵙지도 못했기에 인사도 할 겸 조언도 듣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외삼촌은 청바지 차림에 색소폰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색소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요양원에 공연 봉사를 하는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삼촌은 올해 85세인데 젊은 복장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이가 70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아주 답답해. 70에 색소폰을 시작하면 80이 되면 10년 차 연주자가 될 수 있는데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30여 년 전 처음 공직을 시작하던 때처럼 지금 어떤 일이건 새롭게 시작한다면 내가 80살이 되면 20년의 경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근무 형태가 경비 근무보다 안정적인 것 같더군요. 전문직이기도 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도 구인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다면 그 나름대로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경비 일을 구할 때도 그렇고 다시 이직을 생각하게 될 때도 그렇고 저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학원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하는 분들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보면 좋을지 살아있는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퇴 후에 제가 느낀 바는 사회는 공무원 출신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가 있을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퇴직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다는 점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은퇴 후에도 기존의 경제적인 소득과 지위를 원한다면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보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가능한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직 지원 컨설팅이나 고용센터 상담 같은 외부 지원을 받으세요. 생각보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초반에는 지원을 받아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집중해서 준비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은 인사혁신처 발행, 공무원 전직 지원 컨설팅 스토리텔링북에 실린 전 사무관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